안녕하십니까. 자칭타칭 물박사라고 알려진 박의기 원장입니다. 해독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해독하면 대부분 채소나 과일 그리고 물이 중심인 것 같아요. 단식이나 금식 같은 그런 해독법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장 청소를 하면서 해독한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건데 땀을 많이 흘리면 해독에 좋다. 그렇게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러한 해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면 몸이 알아서 독소를 다 배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디톡스법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수면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잠을 잘 때 우리 몸이 이완이 되거든요. 이완이 될 때 우리 몸에 존재하는 그 노폐물들이 혈액적으로 잘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혈액으로 잘 이동해야지만 간이나 신장에서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긴장된 상태에서는 체내에 존재하는 그런 유해한 물질들이 혈액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 해독이 정말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대부분 잠이 오잖아요. 그리고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체력이 좀 이렇게 좋아진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간단합니다. 기본은 세끼 식사를 골고루, 그 골고루의 핵심은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소금과 함께. 그래서 흰 곡물과 지방이 풍부한 고기, 소금 이 세 가지를 먼저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채소나 과일 같은 식물성 식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독하면 대부분 해독 주스 같은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것들은 대부분이 식물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채소나 과일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 칼륨 성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칼륨이 많으면 심장과 신장, 근육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채소, 과일을 많이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의지적으로 채소를 믹서기에 간다든지 아니면 삶아서 물을 내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먹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고 또 무리가 오니까 또 다른 또 해독 방법들을 또 찾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칼륨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으로 들어오는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혹시 물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 많이 먹다가 죽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물 많이 먹기 대회했던 어떤 여성분이 물 많이 마셔서 1등을 하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던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일부러 해독을 위해서 먹는다.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물은 어떤 경우에 먹어야 되냐?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면 해독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쌓인다. 왜 쌓이냐? 이 물이 몸에 있는 물을 배출해서 물의 기능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으로 소금 배출을 많이 하게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륨이 무서운 독인데 이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칼륨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이 나트륨을 배출하고 칼륨까지 많이 먹는다면 칼륨은 상대적인 과잉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독에 좋다는 해독 주스 함부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독 주스를 마셨던 분들이 제가 볼 때 평생 하신 분들 별로 못 봤어요. 하다가 대부분 도중에 중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몸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안 되면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데 새로운 정보도 역시 그런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정보를 찾다 보니까 정말 해독에 관련된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해독에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 사는데도
하루 일상을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정하게 먹고 적정히 활동하고 적정하게 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단식과 금식을 하면 독소가 빠진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단식과 금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든지 몸이 몸살기가 있을 때 당연히 입맛이 떨어지죠. 그거는 우리 몸이 잠깐 쉬게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세팅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밥을 안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의지적으로 뭐 금식 단식을 하지만 그때 잠깐 몸이 좋아져도 결론은 밥을 제대로 먹다 보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해독법이다. 그 다음에 뭐 장 청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장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하다 보면 내시경 하기 전에 대장을 비우기 위해서 무언가 액체를 마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장 청소입니다. 장 청소를 하면 청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 청소라는 것은 어떤 원리냐면 장에 염분이 많은 물을 먹게 되면 그 염분과 물이 몸에 있는 물을 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설사가 유발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이 깨끗하게 비워주는데 그 과정에 장 점막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는 유익한 미생물과 유해한 미생물, 이 미생물의 그런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장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미생물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도 오히려 장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장 청소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적정량 먹고 제때 쉬면은 대변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대부분 변비가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장에 독소가 쌓일 거라고 걱정하는데 변비의 근본 원인은 식사량의 감소입니다. 그럼 식사를 적정하게 한다면 변비 문제도 해결되겠죠. 두 번째로 변비의 원인은 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물이라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 변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런 일도 덜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몸의 물을 많이 마신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소금만큼만 존재하기 때문에 소금을 잘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 물이 충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소금을 좀 더 먹는 것이 좋고 소금 먹는 만큼 자연스럽게 목이 마를 때 물을 조금씩 마셔주면 자연스러운 건강한 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땀 배출이 독소 배출에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그 무식한 소리입니다.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 피부 근방에 있는 아주 미량의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땀이 많이 난 만큼 소변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변은 노폐물을 주로 배출하는 그런 통로거든요. 땀이 배출될 만큼 소변이 줄어들면 오히려 신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노폐물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은 쉽게 피곤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땀은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함부로 흘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노폐물 배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폐물을 배출할까? 이게 궁금하시죠? 그거는 노폐물이 되는 음식 자체가 또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이 노폐물의 주요 생성 물질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으로 만들어진 그 노폐물들은 지방에 의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적정하게 먹어야지만 이 지방과 관련된 노폐물도 잘 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배출도 사실은 단백질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노폐물이 많이 쌓일 때 간에서
노폐물 처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간에서 노폐물을 처리할 때는 아미노산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지만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하겠죠. 그래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또 단백질에 의해서 배출된다. 결론은 노폐물에 대해서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열심히 살고 잠을 잘 자다 보면 노폐물은 자연스럽게 배출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노폐물 배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